누구야? 누구야? 이 집은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야. 다른 데로 가. 문지기는 보안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소리쳤다. 소년이 고개를 들자 무겁게 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그의 얼굴이 더럽고 젖어 있었다. 그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현관 아래에 서게 해주세요. 집에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럭셔리 빌라 지어. 추운 늦가을 밤, 하노이 외곽의 호화로운 빌라에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희미한 정원 조명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꼼꼼하게 다듬어진 분재나무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며 공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화강암으로 쌓은 높은 벽과 정교한 조각이 있는 철문이 내부의 큰 집을 보호합니다. 거실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벽에는 유화, 값비싼 나무 가구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권위와 불을 풍겼습니다. 응우엔 반홍씨. 그 집에서는 70세가 넘은 노인 응우엔 반홍씨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그는 호화로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에 금태 안경을 낀 채로 오래된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은퇴한 후 믿음직한 하인 몇 명의 도움을 받으며 넓은 빌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외동딸 레티리는 수년 전 가슴 아픈 말다툼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잃었고 그 이후로 딸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거실 벽에는 레티린의 초상화가 높이 걸려 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녀의 부드러운 눈은 액자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집을 보호하는 커다란 철문은 여러 차례 폭풍을 겪었지만 오늘 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갑자기 종이 울리는 소리에 응우엔 반홍씨는 놀랐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인은 재빨리 모니터에 있는 보안 카메라를 열었다. 폭우 속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누더기 옷을 입고 문 앞에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누구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다른 데서 비오와. 하인은 보안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소리쳤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그의 얼굴은 더럽고 젖어 있었다. 그 소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는 여전히 노력했다. 저는 현관 아래에 서게 해주세요. 집에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응우엔 반홍씨는 거실에서 소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지팡이를 대리석 바닥에 내리쳤다. 그 시간에 비오는 밤에 어린아이 한 명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는 그 아이가 밖에서 젖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옆방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인들은 약간 놀랐지만 그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년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갔다. 하인은 그를 옆길로 인도했는데 그것은 메인 홀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차고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불이 켜진 거실 창문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응엔 반홍씨는 갑자기 감동을 받아 큰 유리문을 열고 이리 와 라고 외쳤다. 소년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바닥은 따뜻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사치스러움이 소년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의 셔츠에서 물이 떨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물 얼룩이 생겼다.
하인은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막고자 했지만 응웬코아 씨는 손을 흔들며 그만, 내가 말하게 해줘 라고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다. 이름이 뭐예요? 왜 한밤중에 비 속을 헤매고 다니니? 소녀는 절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 이름은 미니에입니다. 저는 집이 없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셨고 저는 길을 잃었고 배가 너무 고프습니다. 짧지만 고통스러운 문장이 응우엔 반홍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재산으로는 어린아이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사소한 일일 뿐이다. 그는 하인에게 소년을 위해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인이 음식을 가져오려고 하자 히에오는 고개를 들어 거실에 있는 그림들을 훑어보다가 엄숙하게 걸려있는 젊은 여성의 초상화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림 속 소녀는 온화한 눈과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떨렸습니다. 엄마, 나의 어머니. 고통스러운 진실. 응우엔 반홍 씨는 깜짝 놀랐고 얼굴색이 바뀌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소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뭐라고 하셨나요? 사진 속 사람은? 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돈이 생기면 나를 할아버지께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진 속 사람은 제 어머니예요. 응우엔 반홍 씨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림 속 사람은 그의 딸, 네티 린이다. 소녀는 린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 아이가 자신의 손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았다. 리틀 히오는 우유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다. 그의 눈은 점점 덜 두려워졌고 하인은 그의 머리카락에 묻은 물을 말려주었다. 이제 그는 가져오라고 했던 망토를 입었습니다. 재회의 약속. 따뜻한 노란빛 속에서 응우엔 반홍 씨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진 속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이신가요?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은 네티 린이에요. 엄마는 내가 조금 더 자라면 큰 빌라에 사는 부자 할아버지를 만나러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나에게 작은 사진을 보여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펄펄 끓는 소리를 들었다. 린은 그의 외동딸이다. 그녀는 10년 전 가난한 소년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의 명령에 따라 다툰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며 저축한 돈의 일부를 가지고 떠났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9살 아이는 린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마도 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을 것이다. 어디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히에오는 고개를 숙이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서 나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헤매다가 길을 잃고 비를 만났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부유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소년이 한 말 한마디는 마치 응우엔 반홍 씨의 가슴을 찌르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쫓아냈던 딸은 이제 가난한 자식을 두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가난한 사위의 입양을 잔인하게 거부했고 이로 인해 딸은 독립을 위한 어려운 길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동정적이기는 했지만 응우엔 반홍 씨는 여전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지만 소년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의심할 수가 없었다. 오직 그의 가족만이 그 사진을 알고 있다. 린은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데 이 소년은 이것이 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랑의 증거. 그는 일어나서 하인에게 오래된 앨범을 여기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하인은 가족 사진이 가득 담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린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며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이신가요? 희에오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이십니다. 이 사진 속의 엄마는 더 젊어요. 제 어머니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모반이 있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뒤로 빗을 때마다 종종 보입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몸을 떨었다. 오직 가족만이 그 반점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소년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손자이며 린의 딸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인은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그는 흐느끼며 돌아섰다. 내 딸 린, 어디 있니? 왜 당신은 손주들을 이렇게 살게 두시나요? 리틀 희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 누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줍은가요? 제 어머니를 만나보셨나요? 응우엔 반홍 씨는 뒤돌아보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나는 린의 아버지, 당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린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요? 희에오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떠나라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나와 엄마가 가난한 곳에서 산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한때 많이 울곤 했어요. 엄마는 돈이 생기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응우엔 반홍 씨는 고통과 후회에 휩싸여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은 그의 잔인함 때문에 그를 떠났고 그의 손자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어머니를 찾아줄게. 그는 희에오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다. 여행의 첫날 밤. 그날 밤 응우엔 반홍 씨는 희에오가 객실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소녀는 낯선 사람이기는 했지만 추운 비 오는 밤에 손자를 복도에서 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은 소년을 위해 따뜻한 담요를 준비해 놓았다. 희에오는 먼저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치 꿈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내일 린을 찾아, 진실을 찾아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형사를 고용하고 그 돈을 써서 도시를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구하는 동시에 새로 태어난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첫째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정원은 이슬로 젖었고 잎사귀는 햇빛에 떨렸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희에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바삭한 토스트, 따뜻한 우유, 맛있는 달걀 프라이. 그 소녀는 놀랐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행복과 비통함이 뒤섞인 눈이었다. 희에오, 엄마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장소를 기억하니? 그렇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밤에 죽을 파는 골목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할아버지 주소지에 종이를 찾아와라고 하셨는데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단서가 있어요. 가난한 동네, 야식 죽집. 대도시지만 돈이 많으니 형사를 고용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는 즉시 사립조사 사무소에 전화해 린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하세요. 숙련된 형사인 전 민득이 응우엔 반홍을 만나러 갔다. 그는 린의 사진을 받고 그녀의 설명을 들은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희에오를 고급 패션 매장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새 옷을 사왔다. 직원들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 소녀는 수줍어하고 새로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지만 응우엔 반홍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내 손자야. 수줍어하지 말고 제대로 옷을 입어야 라고 말했다. 그 소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자. 저녁에 희에오는 소파에 앉아 벽에 많은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화려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 린의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꽃밭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희에오는 물었다. 할아버지, 저와 어머니는 예전에 행복했었나요? 옳은, 응우엔 반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린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는 분노하여 떠났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도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창가에 앉아 꽃밭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정원이 바뀌었지만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린과 희우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흰개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틀 후, 전 민득 경위는 단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린은 비탄의 하숙집에서 살았고 다양한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를 쫓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놀란 듯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막대한 빚을 지고 사는 여자. 그는 즉시 형사에게 가서 확인했다. 희에오도 가고 싶어해요. 그는 여관에 대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를 따라간다. 낡고 얼룩진 벽, 쓰레기 더미. 심술궂은 집주인 마이 여사는 린 여사의 사진을 보고 투덜거리며 린 양이라고 물었다. 저는 몇 달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가 떠났는데 아직도 반갑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리대금 업자들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희에오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희 엄마가 돈 빚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집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겠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어요. 몇몇 깡패들이 그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위협했습니다. 불안이 만연합니다. 응우엠 반홍 씨는 부자이지만 딸을 제때 구할 만큼 돈이 없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문신을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내매 친척인데 그녀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내매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내가 지불할게요. 깡패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돈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니네게 교훈도 주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지? 히에오는 무서워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히에오를 바라보았다. 아, 이 아이는 닌 같아. 가지고 있어? 좋아, 이 아이를 잡아. 이걸로 린을 짜내. 응우엠 반홍의 얼굴은 당황스러웠고 그는 손으로 히에오의 등을 가렸다. 내 조카를 건드리지 마. 절정이 끝나고 깡패들이 달려들었고 늙고 허약한 응우엠 반홍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이는 멀리 있었고 형사는 그를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히에오는 긴급 상황에 소리를 지르고 전 민득 경위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갱스터는 군중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며 저주하며 말했다. 린을 찾아낼지 아니면 인질로 잡을지. 응우엠 반홍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히에오를 껴안았다. 히에오는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요? 왜 나쁜 사람에게 빚을 져야 하나요? 그는 위로했다.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할게.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줄게. 아이는 수색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그 만남 이후 응우엠 반홍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사의 돈을 늘려주고 안전한 빌라에서 히에오를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검색의 여정. 그는 도시를 수색하며 린의 옛 관계에 대해 물었다. 린은 예전에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금지된 사랑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불쌍한 연인과 함께 떠났다. 아마도 그녀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그녀가 그 뒤 며칠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응우엠 반홍 씨는 형사가 린이 웨이터로 일했던 식당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인 람 부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린은 온화하고 근면합니다. 하지만 그때 갱단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픈 아들의 약값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러고는 떠났어요.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공장으로 가서 일하러 갔다고 해요. 공장은 힘든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응우엠 반홍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린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와 형사는 폐쇄된 오래된 공장으로 가서 오랜 경비원인 트란 씨를 만났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린이라는 여자 기억나? 라고 물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녀는 선반 붕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비를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녀가 구급차로 어딘가로 옮겨졌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응우엔 반홍 씨는 떨며 말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나요? 경비원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 자선병원에는 매일 문서가 없는 환자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 채 죽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딸이 죽었을 수도 있을까? 그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자선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자선병원에 가서 린의 사진을 주었습니다. 노간호사 홍 씨는 사진을 보고 희미하게 기억해냈다. 작년에 아주 비슷하게 생긴 소녀가 있었는데 중상을 입었고 친척은 없었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만 있었다. 그녀는 며칠 후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불가능해요 라고 외쳤다. 린은 죽었나요? 내 딸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밝혀진다. 린은 가난 속에서 익명으로 죽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쓰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는 동정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린은 세상을 떠났고 무기력한 아이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지만 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형사와 하인이 그를 도와주었다. 상처가 너무 커요. 빌라에 도착한 히에오는 달려나가서 선생님, 제 어머니를 찾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히에오를 꼭 껴안았다. 히에오, 정말 미안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히에오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을 수는 없어요. 응우엔 반홍 씨는 목이 메어 손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제 엄마는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치료비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두 할아버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호화로운 빌라는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렇게 큰 손실 앞에서는 값비싼 구매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치유의 사랑. 히에오는 절망에 빠져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저는 어머니도 없고 당신 외에는 친척도 없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떨면서 말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서 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보상할 것이다. 두 사람, 한 명은 노인이고 한 명은 젊은이였는데 둘 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린,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만 남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날들, 회복과 약속. 며칠 후, 빌라 안의 분위기는 진정되었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작은 제단을 세우고 오래된 사진을 확대해서 린의 초상화를 올려놓았습니다. 히에오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서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린, 미안해. 저는 희애오와 그의 손주들을 공부하고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리틀 희우는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할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 그는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서 그녀에게 약속했다. 엄마, 저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응우엔 반홍 씨는 희애오를 최고의 사립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소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또한 희애오가 친구들과 빨리 어울릴 수 있도록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위험에 대처하세요. 채권 회수업자에 대해서라면 응우엔 반홍 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맥과 돈 덕분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경찰과 협력합니다. 그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수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붙잡혔습니다. 위험이 제거되었습니다. 빌라와 추억. 정원에서 정원사가 꽃을 가지치고 있습니다. 하얀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응우엔 반홍 씨는 희애오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곳은 당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놀던 꽃밭입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는 하얀 꽃을 좋아하셨고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희애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상상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족애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호화로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응우엔 반홍 씨는 셰프에게 희애오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요리를 요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뜨거운 수프 한 그릇과 신선한 녹색 접시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인스턴트 라면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눠서 먹여주던 장면을 떠올렸다. 이제 그에게는 어머니가 없지만 할아버지는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시간이 지나 희우는 학교에 갔다. 응우엔 반홍 씨는 종종 멀리서 손주들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예전에는 마른 소년이었는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입습니다. 맑은 눈. 매일 저녁 희애오는 앉아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습니다. 평화로운 공간. 네티린을 잃은 아픔은 잊을 수 없지만 그들은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린의 첫 번째 사망 기념일. 린의 첫날, 응우엔 반홍 씨와 희애오는 작은 잔치를 준비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딸아, 정말 미안해. 아빠는 그의 고집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걸 알지만 걱정하지 마. 희애는 좋은 미래를 가질 거야. 아빠는 내가 항상 바랐던 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희애오는 재단에 흰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는 무렵 할아버지와 손자는 현관에 앉아 푸른 정원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애오는 응우엔 반홍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어머니가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응앤반홍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엄마도 웃고 계시겠네요. 당신은 나의 위안이에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꽃향기를 실어갔다. 넓은 빌라는 더 이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다. 비오는 날 밤의 조카, 가난한 소년이 이곳에 들어와 가슴 아픈 비밀을 간직하고 그로 인해 가족의 사랑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끝내다. 두 가지 고통, 하지만 마침내 따뜻한 치유. 네티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히에오는 그 사랑을 물려받게 되고 부유한 노인은 남은 인생을 손자에게 바쳐 죽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따뜻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노인과 소년에서는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찾아 가족이 됩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상처를 사랑과 동정심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친절과 관용의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인생은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사랑과 나눔의 광선이 항상 사람들이 다시 따뜻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 친절, 그리고 진심 어린 치유 말입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런 감성적이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우리 각자의 믿음, 희망, 인류의 빛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유사한 스토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